이번 총선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정치 신인이 대거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장은 물론 야당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했거나 낙선했는데 새로 바뀐 정치 구도를 살펴봅니다. 연천과 포천 지역에서 포획 또는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 56마리 중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포천 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여럿이 나온 해당 병원이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의회는 지난 21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신인이 대거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장은 물론 야당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했거나 낙선하면서 경기 북부는 이제 신인 정치인으로 새 판을 짜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정치 거물들이 즐비했던 경기 북부 지역은 이번 총선을 통해 신인 정치인들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가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인 32살의 나이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육선이라는 현역 의원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정치 신인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친박 신당 대표인 홍문정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을에서는 김민철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 없이 금배지를 달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선의 김영우 의원의 텃밭이었던 포천 가평에서도 역시 초선인 최춘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최 당선인 역시 국회 입성은 처음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4선에 성공한 양주시 정성호 의원과 동두천 연천 김성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빼면 3명이 모두 초선 의원으로 포진됐습니다. 국회 내에서 경기 북부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선수가 우대되는 이 국회 상임위원장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 경기 북부 쪽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각자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선 중진 의원이 된 정성호 의원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대에서는 문희상 의원과 홍문정 의원 등 여야 거물 정치인 투톱 체제로 유지됐던 경기 북부는 이제 원톱 체제로 바뀌면서 여당 중진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양주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발전을 책임지고 또 국가 정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랫동안 군사 안보 때문에 많이 소외되었던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전체의 국가 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늘 경제 발전에 뒤처졌던 경기 북부.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과 포천 지역에서 포획 또는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 56마리 중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2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1일 기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수는 연천 지역에서 213번째, 포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 550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발생 지역 주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울타리 점검에 나섰는데요. 또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지점 주변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마을 진입도로와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천 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온 해당 병원이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 건지 포천시 보건소 정연호 소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보건소장 정연호입니다. 예, 이 혈액 투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했죠. 접촉자만 1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는 멈췄지만 투석 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신장 투석 환자들은 특수한 환경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감염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그 타 병원에 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쉽게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만 경기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이 나오셔서 토의 끝에 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검사를 해 나가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건강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접촉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노래방, PC방 그리고 노인 보호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서 이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층의 노인 보호시설은 주간 보호시설로서 12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8분의 직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지하는 즉시 그러니까 4월 14일 날 노인 주간 보호시설은 잠시 휴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휴원 중에 있고 어제는 직원들 8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늘은 12분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노래방과 PC방은 노래방에 대해서는 밤에만 노래방을 여는 것으로 했고 PC방에서도 저희가 소독을 다 하고 PC방과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환자분들은 병원에 댕기시는 환자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감염병의 그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이미 조치를 다 했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환자들이나 건물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감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해당 병원을 방문을 했거나 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19에 노출돼서 감염된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르베도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특히 열이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상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간단한 것은 즉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별 진료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의정부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원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프리랜서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1일부터 일반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테이블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은 최근 포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소흐릅 소재 병원 주변 일반 휴게 음식점 200곳에서 먼저 실시한 뒤 포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테이블 거리 두기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마주보지 않고 사회적 거리인 2m 간격을 두고 식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에는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1일 당일 의결했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조용춘 의장을 비롯해 강준모 부의장, 연재창 운영위원장 등 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했는데요. 앞서 포천시의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등 농산물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등 3건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극 행정과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 각종 시책 관련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교통, 도시건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창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 자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창업 지원금은 31억 원이며 경기도는 창업 지원금의 60%인 18억 6천만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술 이전 창업기업 20개사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30개사 등 모두 93개사입니다. 지급 방식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 자금의 6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사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2달 동안 도내 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800억 원이 줄어 11.1%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6천억 원이 줄어든 요식업과 유흥업으로 전체 감소액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해 외식 감소에 따른 반사 효과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1도, 낮 기온은 14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오후에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